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네네. 그냥 차면 네, 돼요? 그냥 참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집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저 사무실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제 사무실도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강의를 할 때라든지 촬영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서 보통 하고 있고 주중에는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지금 많은데 이게 다 네. 뭐예요? 뭐가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리치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은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전에 간략하게 좀 뭐 하시는 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제 같아요. 자기소개. 저는 김다솔 대표라고 하고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고 작년부터 AI 영상 에이전시 XAI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이 이런 컨텐츠보다는 AI 관련된 정보를 주는데 오늘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은 제가 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새 핫한 AI는 뭐다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AI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실제로 실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어떤 AI를 쓰고 있는지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막 스튜디오에 앉아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진짜 제가 일하는 하루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럼 대표의 하루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약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따가 나중에 사무실 출근할 거니까 제가 어떻게 직원들이랑 뭐 미팅을 하고 이런 AI 같은 것들을 어떻게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거냐면 좌측에는 던이랑 투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AI를 완성을 한 거는 위쪽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AI를 조금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휴먼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클라이언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셉 기획을 하고 뭐 디자인 컨셉 도출 이런 거는 저는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제가 최대한 제미나이 GPT라든지 클로드 아니면 프리픽 힉스필드를 활용을 해서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으로. 예를 들어서 클로드한테는 제안서 템플릿을 학습시키고 PPT 템플릿을 학습시키고 근데 이제 밑에는 투비라고 해서 아직 제가 AI로 자동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키비주얼 레퍼런스를 클로드가 자동으로 찾아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아카이브를 하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모두가 던으로 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하시는 업무들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업무를 좀 정리해놨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업무들을 다 포스트잇으로 쪼갠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뭐를 AI를 적용했을 때 제일 효과적일까? 상단에 있는 것들은 다 AI들이 하는 업무인 거죠?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한 2년 전부터 AI를 많이 도입을 했다 보니까 많이 위쪽으로 가 있기는 하고 사실 이 투비는 또 뭐냐면 최근에 클로드가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새로 나온 오퍼스 4.7 같은 경우에 실제 디자인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생긴 기능이 있다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적용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새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걸 다 기억해놓고 평상시에도 기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AI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제가 엄청 제2에다가 계획적일 거라고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게 제가 AI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완전 대문자 피해요.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놓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사업 말아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하는 걸 AI한테 시키고 기록을 하고 시스템화하고 그런 거를 좀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 무슨 회사 이름들도 적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웨이랑 현대자동차랑 하고 있고요. 끝난 프로젝트로는 세븐일레븐, 치즈 올리브영 등 여러 가지 브랜드랑 지금 AI 영상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또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워크플로우로 만드는지 노란색은 사람이 하는 거고 초록색은 지금 AI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더 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사실 위쪽에 좀 많고 밑에 쪽은 다 AI거든요. 사실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딸깍하면 만드는 거 아니냐, 뭐 AI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사람의 아이디어랑 기획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컨셉 아이디어를 내고 스토리 라인을 짜고 카피를 쓰고 이런 거는 아직은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이제 그걸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안서 PPT 템플릿을 클로드한테 학습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 생성을 하고 AI 나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나중엔 또 이제 AI 또 발전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도 AI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는 아이디어나 기획 쪽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AI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런 평등치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전문용어로 약간 희뜩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 회사 대표이신 거잖아요.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오늘은 이거 촬영 때문에 늦게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맞아요. 왜냐면 피디님한테 새벽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기는 진짜 아침이랑 밤에 오는 데고요. 보통 9시나 10시쯤에 제 다른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이제 팀원들이랑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실 건 또 뭐예요? 제가 사실 아침에 하다가 촬영 준비한다고 조금 못한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 클로드랑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드 API를 활용을 해서 매일매일 제가 들고 오는 AI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잠깐만, 그거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쉬운 거.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잠깐만 너무 어려운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문자 피잖아요. 저의 스케줄 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제미나이 봇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거거든요. 초생산성이라는 책인데 책에서 나온 로직들을 이 봇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스케줄인 거죠? 네, 이거 오늘 스케줄 되게 러프하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챗봇한테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제일 생산성이 높은 시간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스케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막 말해줘요. 언제 어떻게 이동을 하고 뭐 어떤 업무에 얼마나 걸린다. 그 다음에 제가 오케이라고 하면 뭘 만들어 주냐면요.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뭘 하냐면 타임박싱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쓰는 스케줄 관리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시간대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고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했던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제가 한 3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뭐 4시간이 걸린다더라. 그러면 앞으로 제 스케줄을 짤 때도 제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 스케줄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제미나이한테 하냐면요.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 캘린더랑 구글 태스크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구글 캘린더랑 구글 태스크에 추가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 추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시간 관리 방법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매번 일일이 캘린더 입력한 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면은 한 번에 AI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까먹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이나 촬영이 있을 때는 이제 연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유를 해가지고 이때는 뭐 대표님이 뭐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스케줄표 보니까 엄청 빡빡하던데 계속 저렇게 일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일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제가 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파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디자인 에이전시는 제가 또 다른 사무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없이도 다 돌아가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어느 정도 봐주는 것만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신사업은 제가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초기에 다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업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좀 어떤 분야예요?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우선은 영상 쪽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거 제가 새로 산 팁인데 TV에서 보여드릴까요? TV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클라이언트들이랑 했던 작업물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Aladdin X, clinically inspired, truly yours.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뷰티 브랜드 같은 브랜드 필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장품이 누끼컵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제품이 있다면 여기서 딱 흰색 배경에 사진을 찍어요. 여기 대표님이 일주일 뒤에 전시회에 나가야 되는데 브랜드 필름을 이렇게 틀어놔야 되는데 다른 영상 업체들한테 다 말했더니 일주일 만에 절대 못 만든다고 다 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AI로 만들어줄 수가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럼요, 제가 AI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처음에 컨셉을 2개 정도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A 컨셉, B 컨셉이 하루 만에 나왔고 이 영상 1차본이 하루 만에 나왔었습니다. 와, 그럼 이틀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이 걸렸죠. 물론 그 뒤에 뭐 수정까지 합하면은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기존의 영상 제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영상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 최소 2-3달이 걸려요. 재밌는 게 제가 클라이언트가 현대자동차가 있었잖아요. 제 첫 영상 광고 대행사에서 찍었던 영상이 현대자동차 거였거든요.
그때 제작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때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영상을 찍었었어요. CG가 들어가고 외국인 모델들 막 섭외를 하고 촬영 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획자, 카메라맨, 조명팀 이렇게 진짜 거의 1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거의 2-3달 정도 걸렸던 프로젝트고 10억이 들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2-3일 만에 끝낼 수가 있고 제작비는 그것보다 100분의 1로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상은 다 직접 만드신 거죠? 전부 다? 그쵸. 연출 컷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제품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 손이 박스를 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뽑아내가지고 이걸 영상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AI 모델로 뽑아가지고 실제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꽤 오래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노바나나가 원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AI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옛날 거를 보면은 제가 이거 지금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살짝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웨이랑 하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새 FOH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페이크 아웃 오브 폼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에 엄청 거대한 제품이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걸 FOH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한 1년 전쯤에 유행을 했을 때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막 1,000만 원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CG 같은 걸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Hate pollen? Air Mega Air Purifier.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풍선에서 내려오는데 제품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영상이라든지 Let them do their hairy things. 이건 이제 동물털 같은 것들을 잘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재밌는 비주얼로 잡은 거죠. 단순히 동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막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배경도 엄청 비비드하고 이런 재밌는 장면을 AI를 통해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한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5편을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편 꼴이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거 말고도 아예 브랜드 필름 느낌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Nothing beats a proper rest. 일상생활에 소비자 같은 외국인 모델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보통 AI 모델이라고 하면 피부 반딱반딱하고 AIT 많이 나는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리얼한 느낌,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져 있는 이런 모델들을 좀 뽑아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집에. 위에 저 상은 뭐예요? 요거는 제가 포브스에서 3관왕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삼관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왕이라는 게 2025년에 제가 원래 운영을 하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포브스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AI 영상 마케팅 부문이랑 디자인 부문 2개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왕이다 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런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이 와요. 후보로 뽑혔다. 처음에 스캠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포브스더라고요. 그래서 삼관왕이라는 게 지금 3개를 받은 거죠, 부문을.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 회사는 2년 연속이고 상패는 아마 지금 사무실에 하나 있고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런칭한 AI 영상 마케팅 부문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런칭했는데 런칭 하자마자 받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AI 영상 업체라는 게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후보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한번 사무실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책도 있는 것 같던데 책도 쓰신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로사장 김다솔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6번째 책이거든요. 제일 최근에 낸 게 이 프롬프트 텔링이라고 감사하게도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라갔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써야지 진짜 내 실무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책인 거죠? 네, 요거는 AI 관련된 책이고 그 전에 썼던 책은 디자인 쪽 관련된 책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웹툰을 좀 그렸었어가지고 웹툰 관련된 책을 좀 몇 권 많이 냈었습니다. 이것저것 뭘 되게 많이 하셨네요.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ADHD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AI 시대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많고 관심사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제가 다 혼자 컨트롤하거나 만들 수가 없었는데 AI 덕분에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영상 전공자도 아니고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실현화할지는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AI 시대에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잠시만 출근 버전으로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가실까요?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가는 회사는 그럼 무슨 회사인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랑 다 출근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강서 쪽에 영상 에이전시를 같이 하고 있는 투자사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거기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방금 보여드렸던 촬영장 겸 잠자는 곳을 구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요? 한강길이 바로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PD님한테 자전거 타고 촬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AI 관련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AI를 잘하려면 뭐 코딩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문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문과. 네. 전혀 코딩이라든지 개발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대학교도 문과를 선택한 게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문과를 선택을 했었어요. 개발자가 저보다는 AI에 대한 로직을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실무에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냥 실무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라든지 제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AI를 잘 쓰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직접 다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다 독학으로 했죠. 사실 독학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택시 타서 썰을 풀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왜 AI를 이렇게 하게 됐냐,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디자인 에이전시가 무슨 회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PPT나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얼떨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엄청 크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소규모 에이전시로 운영을 했었어요. 많아봤자 한 5명, 6명 정도? 이게 에이전시의 특성상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매출을 더 많이 높이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GPT가 나온 한 1년 정도 됐나? 사실 그때 당시는 뭔 AI가 사람 일을 대신해 하던 시절이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의 일을 어느 정도 얘가 도와줄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AI를 배우다 보니까 금방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AI가 엄청 발전이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AI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또 무슨 AI가 또 새로 나왔을까 그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지금 안 배워두고 나중에 AI가 다 발전됐을 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AI가 새로운 기능이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이 하는 비유가 거의 쓰나미거든요. AI가 지금 쓰나미처럼 모든 걸 다 휩쓸고 있고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어차피 다가온 쓰나미인데 멍하니 이거를 바라보다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파도 위로 올라타는 서퍼가 되어야 된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AI를 내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 클로드 코드 이런 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핫하잖아요. 사실 클로드 코드가 홈페이지나 이런 코딩이 엄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좋은 툴이지만 사실 저처럼 영상을 찍고 크리에이팅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분적으로만 필요한데 사실상 내가 클로드 코드를 공부하느라 밤새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나한테 효율적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AI를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부터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할 때도 제가 아까 AI들이 있지만 휴먼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사람이 하는 영역이고 어디가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이 효율화를 하는 걸 어떤 AI를 썼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직무마다도 필요한 AI 툴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출근해서 PM님이랑 미팅이 하나 있어요. 딱 어제 뭘 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일 만에 5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거를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AI를 도입을 해서 3시간 걸리던 걸 1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팅을 못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지금 몇 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회사로서는 2개고 이제 제가 사실 인플루언서로서 제 이름을 걸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채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AI를 써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써보고 와 이거는 정말 소개할 만하다 하는 AI들을 선별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AI 전문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 실무에서 당장 어떻게 쓰느냐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그걸 또 지금 회사에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가 좋아요. 가는 길이. 원래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 여기 자전거 타시는 네, 이 곳이에요? 밑에 한강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다 자전거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야근하면 그냥 택시를 타고 웬만하면 제가 운동을 따로 시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운동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 힘들어요. 제가 다 페달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회사인 거예요? 네, 같이 하는 투자사 사무실들이 구 빌딩에 다 있는데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사무실이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가 뭐가 엄청 많네요. 제가 해야 되는 업무들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도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여기서 출근을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직원이 또 있는데 지금 저희 곰돌이 사원인데 근데 저걸 왜 안 쳐놓으신 거예요 굳이? 심심해 보이잖아요. 작업은 노트북 하나로 하시는 거예요? 네, 노트북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회사 오시면 좀 어떤 업무들을 주로 보세요? 대부분 실무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5일 만에 5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인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각각의 영상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누가 담당을 하는지 언제까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뒀고요. 그래서 산풀 컨셉으로 키비주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비주얼들을 뭐 이렇게 생성을 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뭐 나누는 거죠.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뽑아 놓으신 것 같은데 영상 뽑으려면 먼저 사진으로 작업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 영상이 프롬프트 입력해서 영상을 바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색감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구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영상에서 70%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를 어떻게 잘 뽑느냐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럼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겠네요 보통?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를 돼서 제가 나중에 PM님이랑 미팅 갔을 때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키비주얼 뽑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썼죠, 저희가? 키비주얼만 14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14시간을 어떻게 더 줄일 수가 있을지 논의를 하는 미팅을 곧 할 거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미팅 하러 가볼까요? 잠시만, 와꾸 체크 좀 할게요. 이런 거 나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낸 책 중에 하나, 6개 중 하나예요? 5번째 책입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업무도 그렇게 많은데 책 쓰고 막 이럴 시간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AI로 쓰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AI 없던 시절부터 책을 썼기 때문에 직접 쓰거든요. 죽을 뻔했죠. 그래서 다시는 책을 안 쓰겠다라고 맨날 말을 해요. 근데 또 아마 7번째 책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AI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AI 관련된 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출판사랑 통화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근데 제가 요즘에 AI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프롬프트 작성의 시대가 끝났다. 뭐. 사실 아직까지 저는 프롬프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그 에이전트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I가 단계별이 있거든요. 잠깐만. 아까 여쭤봤던 질문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창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I가 여러 세대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세대는 그냥 채팅을 하는 AI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자동화라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 트리거나 시간을 주면은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전트는 뭐냐? 자유의지가 있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얘 마음대로 여기서 뭐 파일을 찾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거든요. 단계별에 따라서 이 AI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에는 뭐가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 내용을 한번 책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 내용은 지금 무슨 회의 하시는 거예요? 어제 프로젝트 회고를 했어요. 이미지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클로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어제 미팅을 진행을 했어가지고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 됐다. 됐다로 드는지.
회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회고예요. 이런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뭐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에 처음에 레퍼런스 조사에 들어갔고요. 수요일에 키비주얼이라고 해서 실제 이미지를 뽑아내기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에 또 이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1차적으로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컨셉으로 이런 비주얼,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갈 건데 괜찮으십니까? 하고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썼고요. 그리고 제안서 목요일에 컨펌이 바로 나서 금요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만에 1차 영상들이 다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영상 자체가 5개가 뽑히는 데까지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피드백이 왔을 때 2차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펌이 된 영상을 고화질로 업스케일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갔던 거지 한 3, 4일 만에 5개의 영상을 뽑아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영상을 AI가 없을 때는 작업하려면 어느 정도 걸렸던 거예요? 설아님이 예전에 이제 영상 쪽에 잠깐 있으셨잖아요. 어땠나요? 거의 2배는 더 걸렸죠. 촬영까지 더하면 훨씬 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엄청 줄었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줄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별로 뭐가 제일 오래 걸렸는지를 한번 쭉 본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생성이 14시간이 걸렸고 1차 영상 제작을 하는데 23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미팅에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키비주얼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레퍼런스 서치를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핀터레스트라고 이미지들이 쫙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무드보드 폴더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레퍼런스 이미지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테스트 결과를 볼 거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면은 이렇게 비비드한 동물 화보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저장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클로드한테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핀터레스트에 비비드한 동물 화보 컨셉 레퍼런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우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플랜 승인을 누르고 얘가 알아서 이제 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얘 미감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긴 하다. 제가 아는 클로드랑 좀 다른데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크롬 내에서 쓸 수 있는 확장자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이렇게 AI 천재가 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AI 전혀 모르셨거든요. 아니 제가 어제 미팅에서 이게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거를 구현을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뽑았던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그러면은 10분 31초가 걸렸고 토큰이 17K 정도 썼으면은 이걸 기반으로 구독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뽑히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좀 궁금한 게 AI로 따로 만들려고 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을 텐데 저런 거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건 저희가 일주일 동안 1200개 이미지를 뽑아보고 500개 영상을 돌려보면서 실무에서만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회사만의 자산이기는 하죠. 직원분이 일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처음 들어봤을 때 아예 AI를 모르시던 분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근데 아까 보니까 자동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지금 저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AI를 도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엔 A부터 Z까지 다 직접 해봐야 돼요. 사람이 모르는 단계에 대해서는 절대 효율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영상 에이전시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어떤 부분에서 더 할 수가 있을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AI가 들어오기 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AI가 들어온 상태로 대표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AI가 들어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막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아이고 여기 아주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좀 편한 자세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직장인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광고 대행사 경쟁 PT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악명이 높아요. 사람을 갈아 넣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광고 대행사 경쟁 PT팀에 3년 있고 나서 5장 6부가 다 망가진 상태로 퇴사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내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AI가
나오면서 저는 사람이 실무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보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첫 번째로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경쟁력의 이슈인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누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20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AI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2시간을 썼고 이 업무를 5시간 만에 끝내요. 그러면 사실 후자인 직원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AI 되게 거부감 있으신 분들 아직 계시기는 해요. 재밌는 건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얘를 나의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 무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나의 뭔가를 없애는 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세상을 좀 확장을 하는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AI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직원분들을 봤을 때 저분도 아까 전에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저분은 좀 어떻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되게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1번 저희는 필요한 AI 있으면 다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를 마음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일부러 드려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했지만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영상 출신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디자인 에이전시를 할 때도 저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획이 중요하다.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영상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느낌과 이미지를 주느냐는 이제 기획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AI가 이런 기획적인 영역을 사람보다 뛰어넘긴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자가 아니라 기획자들만 뽑을 생각이에요. 툴을 잘 다루는 사람보다는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을 생각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면 툴 다룬 건 제가 다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작년에는 강의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 분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하신 건가요?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저녁에 또 강남 사무실을 가야 되긴 하거든요. 여의도에 들렀다가 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피디님도 퇴근하셔야죠. 가방만 가지러 다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선이 아주 복잡하네요. 5층인데? 어떡하죠? 이야, 운동해야죠 뭐. 괜찮으시죠? 네. 애들한테 컨택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저를 따라와 보니까. 빡센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빡세네요. 동선이 유난히. 그 여기 회사는 어쩌다가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투자사 대표님이랑 알게 됐는데 제가 되게 사업적으로 엄청 리스펙하는 분이기도 하고 방향성이 일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 그리고 법무팀도 다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진짜 AI 실무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븐일레븐, 현대차 그리고 코웨이 이런 다 대기업인데 거기랑은 어떻게 하다가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노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따로 광고를 아예 안 돌리고 있어요. 운이 조금 좋게도 브랜딩이 조금 AI 전문가로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쵸. 코인은 좀 재밌었던 경우가 뭐냐면 처음에 문의가 온 건 강의 문의였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제 책을 읽으신 분이 강의를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임원분이 보시고 이거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던 케이스고 그런 거예요. 뭔가 내부적으로 AI 영상을 해보자라는 얘기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분야고 어느 업체한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회사 스케줄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녁에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강남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 처리 좀 이것저것 해야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담아봤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AI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만든 업 자체가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플레이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저는 조금 야심차게 AI 영상 쪽도 그렇고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는 에이전시 1위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분들이 아 AI 회사 대표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AI 관련해서는 저는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AI가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쓰나미는 어쨌든 우리 눈앞에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자연재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왕 AI라는 쓰나미가 몰려온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활용을 할지, 여기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랑 친해져 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AI랑 어떻게 친해질지 모르겠다면 저희 김다솔 유튜브에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진짜 실무에서 쓰는 AI 최신 꿀팁들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꼭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정보성 콘텐츠 위주로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영상 만약에 재밌게 보셨으면 추후에는 다양한 콘텐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 이거 어색하네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